기출 변형 문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봅시다. 첫 번째 보시면 기출 변형이네요. 한글 윈도우 7의 폴더 옵션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숨긴 속성이 설정된 파일에 표시할 것인지 표시하지 않을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아이콘을 한 번 클릭해서 실행할 것인지 두 번 더블 클릭해서 실행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폴더 옵션 창에 있습니다. 3번 폴더의 아이콘의 모양, 크기를 설정할 수 있다. 아이콘의 모양과 크기 요거는 폴더 옵션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어판에 들어가면 어딨냐면 개인 설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3번은 폴더의 아이콘의 모양과 크기 설정은 제어판의 개인 설정에 있다. 3번이 정답이고 4번 검색 방법 중 파일 폴더를 검색할 때 하 결과를 하이 폴더에 포함할 것인지도 설정 가능합니다. 문제 2번 기출 변형 문제입니다. 또 폴더 옵션을 실행시키는 방법으로 이번에는 올바른 것은 제어판에 들어가서 폴더 옵션이죠. 정답 2번 해야죠. 제어판에 들어가서 폴더 옵션에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문제 3번 볼까요? 3번은 기출 문제가 되네요. 한글 윈도우 7의 이번엔 바탕 화면에서 컨트롤 키 ESC 키를 누르면 수행되는 작업이 뭐가 있는데 옳은 것은 바로 1번이죠. 컨트롤 ESC는 시작 메뉴가 나타납니다. 다음 문제 4번 보시면 기출 변형 윈도우 7에서 사용되는 바로가기 키, 단축키라 하죠. 단축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exit는 도스 창에서 빠져나온다. 즉 도스 창을 닫을 때는 exit 명령을 주면 됩니다. 1번 맞고 2번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든다. 다음에 3번 Alt키 ESC는 실행창을 종료한다. 이게 들렸죠? 실행창을 종료하려면 Alt키 누른 상태에서 F4번입니다. 그러면 Alt키 ESC키는 언제 쓰이냐? 열린 창을 이동할 때 열린 창들을 해서 이동할 때 쓰이는 것이 Alt키 ESC 키입니다. 3번 Alt키 프린트 스크린은 현재 실행 중인 활성창, 즉 작업 중인 창을 임시 기억 장소라 하는 클립보드로 복사하는 것이 Alt키 프린트 스크린이고 시험 문제 이렇게 컨트롤 키 프린트 스크린이다. 이렇게 잘 나와요. 컨트롤 키 아니라 Alt키 프린트 스크린 현재 작업 중인 창, 즉 활성창을 클립보드에 저장한다. 그러면 전체 창, 화면 전체 창을 클립보드에 저장하려면 그냥 Alt키를 빼시고 프린트 스크린 키만 누르시면 됩니다. 문제 5번 가겠습니다. 기출문제 컴퓨터 구조에서
제어 장치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호기,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입니다.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갖고 있어요. 3번 보수기가 있는데 이 보수기는 뺄셈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뺄셈이니까 계산하는 것이니까 제어장치가 아니라 연산장치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보수기는 연산장치, 제어장치가 아니라 정답은 3번이고 4번 명령 해독키, 이것도 제어장치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다음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구조에서 컴퓨터 구조네요. 각 장치 역할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부호기, 해독기로 해석된 명령에 따라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것이 부호기입니다. 2번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본질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기, 음수 표현 및 뺄셈을 위해 입력 데이터의 수를 보수로 변환해 주는 것입니다. 4번이 틀렸는데 명령 해독기, 현재 실행 중인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것은 명령 해독기가 아니라 명령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 그러면 명령 해독기가 하는 것은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명령어를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명령어를 해석하고 부호기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명령 해독기는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명령어를 해석하여 부호기로 전달해준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것은 명령 레지스터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볼까요? 기출 변형. 다음 중 중앙처리장치 CPU의 성능평가 단위와 위로 올라가셔서 거리가 먼 것은 BPS가 있어요. BPS는 bits per second라는 뜻으로서 초당 비트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은 뭘까요? 통신 속도 단위예요. 즉 모뎀의 전송 속도, 즉 통신 속도 단위가 됩니다. CPU의 단위가 아니라.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MIPS는 초당 100만 개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났죠. Millions Instruction 명령어라는 뜻입니다. Million Instructions per Second라는 뜻입니다. 초당 100만 개의 명령어를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3번도 플롭스라고 하는 것도 CPU의 처리 속도 단위로서 이건 소수점, 즉 부동 소수점 연산 속도 단위가 됩니다. 다음에 메가헤르츠라고 하는 4번은 주파수의 단위예요. 이것도 CPU의 처리 속도 단위입니다. 그래서 1번 BPS라는 것은 통신 속도 단위, 2번 MIPS 초당 100만 개의 명령어, 3번 플롭스 부동소수점 연산 속도, 4번 메가헤르츠 주파수 속도. 문제 8번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윈도우 7에서 하드디스크를 포맷할 때 포맷을 초기화 시킨다는 뜻이죠. 싹 지워버리는 거, 원상태로 되는 거, 처음 상태로 되는 이 초기화를 할 때 사고는 포맷 대하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볼륨 레이블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번 파티션 제거 기능은 나타나지 않아요. 2번 정답이고 3번 할당 단위 크기, 빠른 포맷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다음에 문제 9번 볼까요? 기출 변형. 다음 중 파티션과 포맷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파티션이라는 것은 컴퓨터 안에 대용량 저장 장치인 하드 디스크를 논리적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론적으로 한 뜻이에요. 논리적 분할 쪼갠다는 뜻이에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논리적 분할을 파티션인데 포맷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초기화시킨다는 뜻인데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하드 하나의 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처럼 나누는 작업을 파티션을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드디스크는 있죠. 논리적 분할이지 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논리적, 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지 뭐 어떤 장치를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논리적이지 물리적이라면 틀린 것입니다. 2번 각각의 파티션에는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포맷이란 이동식 디스크나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하는 작업을 말하고 4번 이미 사용 중인 디스크를 포맷할 경우 기존의 디스크의 내용은 모두 삭제되므로 주의해줘. 그래서 우리가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백업을 받을 필요성이 있죠. 문제 10번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입니다. 여기서 IPv4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각 자리를 점으로 구분합니다. 2번 각 자리는 0에서부터 256까지 숫자를 사용한다. 이 부분이 틀렸는데 0에서부터 256이 아니라 255 전체 256개죠. 0부터 255개까지 숫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3번 네 자리로 구분되며 10진 숫자로 표현되고 전체 32비트에 해당합니다. IPv6는 128비트이고 IPv4는 32비트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11번 인터넷 주소 체계 중에서 나오죠. IPv6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IP 주소 체계인 IPv4의 주소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16비트씩 8부분 총 128비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을 10진수로 표현하며 콜론으로 구분한다. 이 부분이 틀렸는데 각 부분은 10진수가 아닌 16진수로 바꿔주세요. 16진수로 표현하며 콜론으로 구분한다는 맞아요. 4번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2번 기출문제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되는 자료의 크기에서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로 나열된 것으로 옳은 것은 뭡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은 비트란 뜻이에요. 비트, 그 다음에 니블, 그 다음에 바이트, 그 다음에 워드 이런 식으로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3번 할까요? 기출 변형. 다음 중 자료의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비트는 이진수 0 또는 1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번 바이트는 8개의 비트로 구성되며 256개의 정보를 표현하며 주소 지정 단위가 바이트입니다. 3번 워드는 서로 관련성 있는 바이트의 집합으로 아이템 또는 항목이라 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서로 관련성 있는 바이트의 집합으로 아이템 또는 항목이라 부르는 것은 워드라 하지 않고 필드라고 써놓으세요. 필드를 말합니다. 4번 레코드는 하나의 이상의 필드가 모여 구성되며 프로그램에서의 자료 처리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4비트가 되어 있으면 이것이 1리블이 돼요. 그리고 8비트, 즉 2리블이죠. 됐을 경우 비로소 1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2번 바이트는 주소 지정 단위이다. 4번 레코드는 프로그램의 자료 처리의 기본 단위이다. 문제 14번 내려오셔서 다음 중 윈도우 7에서 디스크 정리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 없애줌으로써 디스크 공간을 늘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디스크 정리인데 이 프로그램을 수행했을 때 대상 파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스크 정리할 때 어떤 것이 삭제될까요? 1번 임시 인터넷 파일이 삭제됩니다. 2번 사용하지 않는 폰트 파일 관련이 없어요. 2번 휴지통에 있는 파일,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이런 것들이 삭제됨으로써 공간을 확보해줍니다. 또는 2번을 지우시고 그 옆에다 뭐냐면 오프라인 웹페이지라고 써요. 오프라인 웹페이지 이런 것들도 삭제가 됨으로써 공간을 확보해주는 역할이 뭐냐? 디스크 정리 기능입니다. 문제 15번 한글 윈도우 7에서 디스크 정리에 관한 디스크 정리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디스크의 사용 가능한 공간을 늘리기 위한 작업입니다.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해 줍니다.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도구에서 실행할 수 있어요. 4번 최근 지정한 시스템 복원 지점을 포함하여 나머지 시스템의 복원 지점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최근 지정한 시스템 복원 지점을 포함하니까 제외하고 이렇게 쓰세요. 제외하고 나머지 시스템 복원 지점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포함한 것이 아니라 제거하고 제외시키는 거 이렇게 바꿔주세요. 16번 다음 중 감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대상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연속으로 자신을 복제하여 즉 감염은 시키지 않고 연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복제하여 시스템의 부하를 높여서 결국은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악성 프로그램을 무엇이라 하냐? 1번이 정답 웜이랍니다. 2번 해킹은 사용 권한이 없는 불법적인 침입을 통해서 정보를 빼내거나 파괴하는 행위죠. 3번 스푸핑이라는 것은 시스템에 침입하여 역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정보를 속여서 역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스파이웨어는 스파이, 간첩과 소프트웨어가 합쳐서 합성된 단어로서 이것도 불법적으로 침입해서 정보를 빼나갑니다. 정보를 유출시키는 것이 바로 스파이웨어입니다. 문제 17번 보시면 이번엔 스푸핑이 있습니다. 이 스푸핑의 형태가 아닌 것은 스푸핑에서 1번 IP 스푸핑이 있고 2번 백도어 스푸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백도어 스푸핑을 지우시고 DNS 스푸핑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IP 스푸핑, DNS 스푸핑, IRP 스푸핑, 이메일 스푸핑 이런 것이 4개 스푸핑의 종류에는 바로 IP 스푸핑, DNS 스푸핑, ARP 스푸핑, 이메일 스푸핑이 있다. 18번 다음 중 컴퓨터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인터럽트라는 것이 발생하면 처리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보류하고 종료하고가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잠시 보류하고 신호를 파악하여 정해진 인터럽트 루틴이 수행됩니다. 2번 인터럽트 종류에는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이런 것이 있습니다. 3번 내부 인터럽트를 다른 말로 트랩이라고도 부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외부 인터럽트는 불법적인 명령이나 데이터를 사용할 때 발생한다. 이것은 외부 인터럽트가 아니라 불법적인 명령, 데이터 이것은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는 불법적인 명령이나 데이터를 사용할 때 발생한다. 19번 보시면 기출변형 인터럽트의 종류 중 프로그래머에 의해 발생하는 인터럽트로서 보통 입출력의 수행, 기억장치 할당 및 오퍼레이터, 운영자를 말하죠. 의 대화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4번 SVC 인터럽트라 합니다. 20번 기출문제 한글 윈도우 7의 제어판에 있는 마우스 등록 정보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마우스 단추 설정을 할 수 있다. 2번 두 번 더블 클릭 속도를 설정할 수 있다. 마우스 키의 사용 설정 아니죠. 3번이 정답. 그리고 올라가셔서 4번 포인터 표시 유형에 관한 설정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엑셀 스프레드시트 보겠습니다. 21번 기출문제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엑셀이 80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는 수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조건이 밑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그죠? 엑셀이 80 이상 이렇게 조건을 바깥에 줘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인원수 수를 구하는 거니까 전체 범위 이것이 뭘까요? 데이터베이스라는 뜻이죠.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고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D로 데이터베이스는 DATEBASE 즉 D가 포함되는 함수명 2번 D 4번 나왔죠. 그럼 2번 아니면 4번인데 먼저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 즉 여기 성명, 엑셀, 상식, 총점, 순위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근데 2번은 포함이 안 됐어요. B2서부터니까 틀렸죠. 정답 4번이죠. 이렇게
A1서부터 E5까지 전체 범위,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계산될 것 E라는 것은 바로 성명이 1번 열, 엑셀이 2번, 상식이 3, 총점이 4번 열, 순위가 5번 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엑셀이 80 이상이니까 여기 2번 엑셀이죠. 그죠? 그래서 E를 입력한 것이고, E를 하지 않고 B1셀을 클릭해도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조건이죠. 그죠? 조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바로 21번 시트에 오셔서 연습해 볼까요? 지금 먼저 이렇게 해서 요거 2번 나온 것을 지워 주시고, 지금 어디 요 셀을 클릭해 놓으세요. B8셀을 클릭하고 다시 어디를 클릭하셨어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셔서 입력합니다. 클릭 는하시고 D 카운트 여기 있죠. 더블 클릭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앞에 fx 함수 삽입을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dcount의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이 첫 번째 범위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옆에 나오죠. 전체 범위라 했죠. 전체 범위, 즉 여기서부터 전체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범위를 지정하시고 전체 범위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계산될 곳, 여기 엑셀을 클릭해 줘야죠. 세 번째가 조건이죠. 요것이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 클릭하시고 전체 범위 쭈르륵,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B1, 세 번째 조건, 밑에 2가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80 이상을 보게 되면 요거 임꺽정의 89, 그 다음 장보의 90이니까 두 과목 정답 2가 되죠. 그렇죠? 확인. 이번에 순위를 구해볼까요? 옆에다 순위도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내용 지우기에서 순위를 구해봅시다. 순위도 총점이 높은 것을 순위로 구해보자. 내림차순으로 구해야죠. 영역을 지정합시다. 영역 지정하시고 다시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셔서 랭크죠. R. 그러면 요거요. 랭크 RANKEQ 더블 클릭하시고 첫 번째 값, 순위를 구할 값, 콤마, 순위가 있는 범위 여기죠. 그러시고 순위는 어떻게 할까요? 범위는 움직이지 말아야죠. 고정시켜는 절대 참조. F4번. 콤마, 내림차순 0이죠. 더블 클릭. 가로 닫고 영역 지정했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시고 엔터 됐죠. 이렇게 순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A1번에 count라는 것은 범위에서 숫자의 개수만 나타냅니다. 숫자 범위 중에서 숫자의 개수, 즉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즉 이것도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기존에 지금 여기 21번 시트에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숫자의 개수죠. 여기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해볼까요? 는 하시고 C, O, U까지 입력하면 여기 나오죠. 카운트 더블 클릭하시고 범위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어볼까요? 몇 개? 당연히 숫자 개수 4개니까 4가 뜬다는 뜻이죠. 이렇게 밑에다 는하고 C, O, U 이번엔 두 번째 볼까요? dcount A 더블 클릭하시고 똑같이 범위를 정해 봅시다. 엔터. 4개 그죠? 이렇게 빈 셀을 제한 셀의 개수를 나타납니다. dcount A. 그리고 count는 숫자의 개수예요. 그런데 다시 밑에다 볼까요? 는 C, O, U count입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 이름 홍길동 수업 밑에 쭉 영역 지정하시고 엔터 쳐보세요. 0이죠. 왜냐하면 dcount 함수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가 아니라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를 센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22번 가셔서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순위를 구하는 수식으로 옳은 것은 순위 방금 해봤죠, 그죠? 먼저 rank는 하시고 rank 순위를 구할 값, 셀값, 그 다음에 범위 절대참조, 그죠? F4번 눌러서 그 다음에 0이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큰 값이 1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일까요? 2번이 정답이죠. 순위를 구할 값, 범위, 그 다음에 0 이렇게 쓰면 됩니다. (23번) 봅시다. 다음의 입력 내용에 수식에 입력할 때 셀 참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A 땡땡하고 A 콜론 A는 A열 전체를 참조하는 것입니다. 2번 1 콜론하고 3이면 1행에서 3행까지 모든 셀을 참조한다는 뜻입니다. 3번 A1서부터 D7 한 칸 띄웠죠. C5에서 E7은 A1에서 D7까지의 셀과 C5에서 E7까지의 셀 범위를 참조한다.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A1서부터 D7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셀 범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 범위 중 서로 교차되는 범위입니다. 교차되는 범위를 구할 때 쓰입니다. 교차되는 범위예요. 3번이 정답이고 4번 시트 1하면 시트명이죠. A1에서 A5는 시트 1의 시트의 A1에서부터 A5까지 셀 범위를 참조할 때 쓰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는 22번 아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들어가셔서 24번 봅시다. 아래 시트에서 A1셀에 1학년 A반이라고 써있죠. A1셀을 선택한 후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눌렀어요.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D1셀까지 드래그하였다. 다음 중 D1셀에 입력되는 값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문자는 복사가 되고 숫자는 늘어나니까 여기는 2학년 A반, 여기 3학년 A반, 4학년 A반 이렇게 돼요. 정답은 1번이 된다는 뜻이죠. 24번 시트로 오셔서 선택하시고 오른쪽 아래 점에 갖다 놓으시고 이게 자동 채우기 핸들이죠. 쭉쭉쭉 이렇게 끌으시면 정답 1번이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25번 시트를 갖다 놓으시고 다시 문제 25번 봅시다. 아래 시트에서 B2서부터 DE, BE 여기죠? 여기서부터 DE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의 영역을 지정한 후 자동 채우기 핸들을 사용하여 D6까지 끌었다. 여기까지 끌었다. 다음 중 B6 여기, 그 다음에 C6 여기, 그 다음에 D6에 입력되는 값으로 옳은 것은 먼저 날짜를 자동 채우기 핸들로 끌어내리면 날짜가 증가됩니다. 이건 2015년 12월 22, 12월 23, 12월 24, 12월 25 이렇게 됩니다. 2015 물론이죠. 15, 12월 이렇게 날짜가 증가돼요. 그 다음에 숫자를 끌어내렸다. 숫자도 끌어내리니까 하나씩 증가가 되네요. 그래서 100,
101, 102, 103, 104. 그 다음에 90점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숫자가 증가되니까 91, 92, 93, 94. 물론 엑셀 94점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4번이라는 뜻이네요. 또 25번 시트로 옮겨서 영역 지정하시고 자동 체육 핸들로 끌어내렸습니다. 됐죠?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다음에 25번, 26번 시트 옮겨 놓으시고 문제 계속 갑니다. 26번 봅시다. 다음 중 참조의 대상 범위로 사용하는 이름에 대한 설명이라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참조의 대상 범위. 1번 시트 이름 정의 시 첫 글자는 반드시 숫자로 돼야 됩니다. 요게 틀린 이유는 숫자가 아니라 반드시 문자로 시작돼야 돼요. 이름 정의할 때는 문자가 돼야지 숫자로 돼서는 안 됩니다. 2번 시트가 다른 경우에는 이름 상자를 이용하여 동일한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 시트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이름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3번 이름 정의 시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함으로 주의한다.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 않는답니다. 4번의 정답. 이름은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로 대상 범위를 참조합니다. 그러면 26번 시트 예를 들어서 요 범위를 이렇게 영역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름 상자가 됩니다. 요 부분에 이름 상자 되는데 요 부분에다 선택하시고 성명이라고 써보세요. 성명. 그럼 요 부분을 바로 성명이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다음에 요 부분을 이렇게 영역 지정하고 여기다 1 숫자 1하고 엑셀이라고 써보세요. 안 되죠. 이렇게 참조를 올바르게 입력하거나 선택 영역에 대해 적절한 이름을 입력하시거나 그죠? 이름을 숫자로 시작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문제 27번 보세요. 27번 보시면 참조의 대상 범위에서 이름을 정의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식 정의된 이름 정의 메뉴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에서 첫 행, 왼쪽 열, 끝행, 그리고 가운데 열이 있다. 요 부분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선택 영역 만들기에서는 첫 행은 있어요. 왼쪽 열 있어요. 끝행도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열이라는 건 없고 오른쪽 열로 바꿨어요. 오른쪽 열 이런 게 있습니다. 첫행 왼쪽 열, 끝행 오른쪽 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이고 3번 범위를 지정한 후 이름 상자를 사용하여 직접 이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4번 이름 관리자를 이용하여 새로 만들기, 필터, 수정, 삭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7번 시트에 오셔서 됐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여기서부터 상식서부터 이렇게 영역 지정해 볼까요? 그 다음에 수식에 가서 여기 이름 정의가 있죠. 이름 정의 누르시면 이같이 요 부분을 이름을 정의할 수 있는데 취소. 그 다음에 선택 영역 만들기가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나왔죠. 첫행 왼쪽 열, 끝행 오른쪽 열 이런 게 있지 가운데 열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아까 2번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첫 행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행 요거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요 범위의 이름은 상식으로 들어가고 또 요 범위의 이름은 총점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고 또 요 범위의 이름은 순위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확인 버튼 눌러 보실까요? 눌렀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름 관리자가 있죠. 이름 관리자 누르면 나옵니다. 나왔죠. 성명, 순위, 총점 이렇게 자동으로 이름이 설정된 것을 아실 수 있고 이 이름 관리자에서 또 편집도 가능합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28번 보시면 기출문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이용하여 머리글, 바닥글 편집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서식을 지정할 텍스트를 블록을 설정하고 요 가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글꼴 요 가짜가 글꼴 모양이죠. 글꼴 서식을 지정하는 데 쓰이는 버튼입니다. 2번 그림이 있는 구역에 커서를 넣고 요런 단추를 클릭하여 그림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 요게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페이지 번호를 이렇게 빼기 표시하고 1처럼 표시하려면 요 앰퍼샌드 표시하고 빼기 표시하고 페이지 번호 다시 빼기 표시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를 입력할 수 있어요. 시작할 때 반드시 요 앰퍼샌드 표시를 시작해야 됩니다. 4번 머리글 또는 바닥글에 요 앰퍼샌드 문자를 포함시키려면 앰퍼샌드 문자 자체를 포함시키려면 두 개를 써줘야 돼요. 앰퍼샌드 두 개를 써주면 하나의 앰퍼샌드 표시가 머리글 바닥글에 표시됩니다. 문제 29번 볼까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메뉴 탭에는 페이지, 여백, 머리글, 바닥글, 시트 탭이 있습니다. 이번 용지 배율 지정은 0에서 400%까지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페이지마다 고정적으로 표시되는 머리글, 바닥글을 도구 모음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4번 인쇄 영역 지정, 눈금선, 메모, 행렬 머리글이 인쇄 여부 지정은 여백 탭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백이 아니라 시트 탭에서 설정할 수 있다. 여백 탭이 아니라 시트 탭에서는 눈금선, 메모, 행렬 머리글의 인쇄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건 여백 탭이 아니라 시트 탭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위에 올라오셔서 30번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엑셀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특정 항목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성 비율이네요. 워크시트에 입력된 수치의 값들을 막대나 선, 도형, 그림들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상호관계나 경향, 추세를 쉽게 분석할 수 있다. 이런 구성 비율로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이죠. 시각적으로 차트란 뜻이죠. 다음에 피벗 테이블은 복잡한 표를 요약해 줍니다. 복잡한 표, 엑셀 표를 간단하게 요약시켜 줍니다. 시나리오는 것은 분석하는 거예요. 가상 분석. 값이 이렇게 바뀔 때 어떻게 될까? 가상 분석. 매크로는 반복 기능, 단순한 작업을 반복 기능을 통해서 오류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반복 기능이라 합니다. 31번을 보시면 다음 중 엑셀의 분석 도구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는 것은 1번 부분화. 원본 데이터 목록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해당 그룹별로 특정 계산을 수행하는 데이터 분석 도구입니다. 그래서 부분합은 원본 데이터 목록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해당 그룹별로 특정한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다. 2번 데이터 변환. 워크시트에서 특정 데이터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 과정을 차트 형태로 표시해 주는 것이다. 이게 차트 형태로 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2번. 3번 데이터 통합.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표로 통합하여 표시해주는 기능이다. 4번 목표값 찾기. 수식에서 원하는 결과값을 알고 있지만 그 결과값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입력값을 모를 경우 목표값을 정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32번 보시면 엑셀의 매크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리본 메뉴에서 개발 도구 탭의 표시 여부는 엑셀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번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통합 문서의 엑셀 파일의 확장자명은 XLSX는 매크로를 제외 통합 문서를 말합니다. 3번 엑셀의 매크로 보안 설정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으로 설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정답은 3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게 설정되어 있냐면 모든 매크로 제외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4번 개발도구 탭을 사용하면 매크로와 양식 컨트롤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3번 기출 변형 엑셀 옵션 설정 대화 상자로 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저장은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을 변경하는 곳으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저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장을 지우시고 기본 설정이라 써요. 기본 설정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에서 저장이 아니라. 2번 수식에서는 통합 문서 계산, 수식 작업, 오류 검사 등이 있습니다. 고급은 편집 옵션에 있는 엔터 키를 누른 후 다음 셀로 이동은 아래쪽, 오른쪽, 위쪽, 왼쪽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4번 사용자 지정에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 34번 하시면 기출문제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를 이용한 수식의 결과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수량이 있어요. 그죠? 수량은 A, 문자죠. 텍스트라는 문자, 그 다음에 10 숫자, 20 숫자, 30 숫자, 추루는 논리값이죠. 논리값, 거짓 참일 때 4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에버리지 함수에서 범위가 A2서부터 A6, A2, 여기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논리값, 그 다음에 40 이렇게 되면 거기에 평균이 25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이따 연습해 보면 될 거지만 에버리지 A를 하게 되면 요것이 틀렸고 정답 2번 해놓으세요. 4번 에버리지하고 이렇게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먼저 34번 시트로 옮겨주시면 1번, 2번 이렇게 나왔죠. 1번에는 에버리지, 2번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요 값을 이거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앞에다 작은 따옴표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엔터 그러면 표시가 됩니다. 2번도 더블 클릭하시고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넣는다는 것은 이것을 수식이 아니라 문자열로 바꾸준다는 뜻이에요. 4번도 이렇게 작은 따옴표 엔터 됐죠. 그 상태에서 D와 여기 G열에서 합시다. G2에서 한번 해봅시다. G2를 긁고 는 쓰시고 AV 됐죠. 두 번째 선택하시고 FX 눌러주세요. 다시 는 하시고 AV 더블 클릭하시고 다시 FX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범위가
A에서부터 그 다음에 A6까지 이렇게 되죠. 그럼 25가 나왔죠. 밑에 볼까요? 인수들의 평균을 구하는데 숫자, 이름, 배열 숫자가 있는 참조를 구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값, 결국은 요 논리값은 사용하지 않고, 논리값은 1인데 숫자로 1인데 요거는 계산되지 않고 요거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40 더하기를 한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네 과목 4로 나눠주니까 25가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됐죠. 두 번째 밑에 클릭하시고 또 는하시고 에버리지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에버리지 A가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옆에 FX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르륵 내려봤습니다. 20.2가 되네요. 그죠? 이것은 바로 추루 값을 1로 처리해서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추루 1을 1로 계산됩니다. 40을 다 더해서 과목을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눠주면 20.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넣으시고 AV 또 에버리지 더블 클릭하시고 FX 누르셔서 A에서부터 A4 그 다음 밑에 칸 찍고 요거 25 나오죠. 그죠? 25가 됩니다. 다음에 요거 또 넣으시고 AV average if 조건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if 들어가니까 더블 클릭하시고 FX 누르셔서 범위 A에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두 번째가 조건 큰 따옴표 하시고 40 미만인 거에 대한 조건에 대한 것이 평균 20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죠. 다음에 35번 봅시다. 다음 중 셀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엔터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엑셀 옵션에서 고급 편집 옵션에서 엔터키를 누를 때 이동할 방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 여러 셀을 선택하고 값을 입력한 후 컨트롤 키 엔터 키를 누르면 선택한 셀에 동일한 값이 입력이 됩니다. 4번 셀에 값을 입력하고 얼트 키 엔터 키를 누르면 해당 셀 내에서 줄 바꾸기를 할 수 있죠. 4번 셀에 값을 입력하고 쉬프트 엔터 키를 누르면 셀을 한 번에 두 칸씩 이동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값을 입력하고 Shift Enter 키를 누르면 두 칸씩 이동하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위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위쪽 이동이지 두 칸씩 빨리 이동하는 기능은 엑셀에서 없습니다. 36번 볼까요?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로 갑축 주 단위가 20으로 되어 있다. 이 뜻은 뭐냐면 0에서 20 더하면 40 더하면 60 80 어떻게 해요? 20씩 커졌죠. 그죠? 그래서 주 단위가 20이란 뜻입니다. 2번 데이터 계열은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법례 보시면 국어, 영어, 수학이죠. 그죠? 이게 바로 계열의 개수는 계열. 보시면 차트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돼요. 그죠? 4개가 아니라 3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2번 정답. 4번 법례의 위치는 이 계열을 볼 수 있고 이 전체를 법례랍니다. 법례가 아래쪽에 있죠. 4번 주 단위의 가로묶음선, 이게 가로묶음선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7번 보시면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Y축서식에서 최대값 주 단위 최소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번 맞습니다. 즉 축서식에서 지금 최소값이 0이죠. 최소값. 최대값 100이죠. 최대값.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y축. 이것이 y축입니다. 이 y축의 어디? 축서식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올라가셔서 2번 디자인 메뉴에서 차트 종류를 바꿀 수 있다. 디자인 메뉴에서 차트 종류 변경. 3번 원형 차트로 변경하여 각 계열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요것이 틀렸는데 원형 차트는 각 계열, 여러 계열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의 계열만 볼 수 있어요. 한 개의 계열만 처리할 수 있는 차트가 원형 차트이지 여러 개의 각 계열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번 수학결의 y 보조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8번이죠. 여기서 다 영역을 지정해 볼까요? 영역 지정했습니다. 37번, 37번 합시다. 지금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영역 지정할까요? 영역 지정하셔서 이 차트는 선택하고 지워 놓을까요? 오른쪽 버튼 잘라내기 없어졌죠. 다시 해볼까요? 영역 지정하시고 삽입. 그 다음에 요거 세로 막대형 첫 번째 2차원 세로 막대형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요거 세로 갑축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축서식 나오죠. 바로 축서식에 가시면 바로 이와 같이 축 옵션에서 최대값, 최소값 0, 최대값 얼마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주단위 20씩이니까 20이 됐다는 뜻이죠. 그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수학을 보조축으로 만든다. 지금 수학값을 여기 보조축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그러려면 여기 레이아웃을 누르시고 여기 누르셔서 맨 밑에 지금 그림이 안 나오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누르시고 밑에 수학을 선택하시고 바로 밑에 계열 영역 선택을 누르시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밑에 보조축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 상태에서 다시 디자인 누르시고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셔서 요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됐죠? 이와 같이 보조축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문제 38번 보겠습니다. 38번을 보시면 아래 그림은 조건부 서식에 의한 셀의 배경색을 변경한 결과이다. 다음 중 A는 김경희 여기서부터 CO까지죠. 그죠? 여기까지 범위에 대해서 영역에 대한 조건부 설정 규칙으로 옳은 것은 지금 뭘까요? 지금 김경희 나도양만 서식이 설정되어 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달러 값이 앞에만 있어야 됩니다. 즉 2번 달러 B 더하기 달러 C 이런 식이 돼야 돼요. 달러가 앞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한 값이 170 이하인 경우 이렇게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이 조건부 서식입니다. 한번 연습해 봅시다. 38번 시트로 옮겨서 이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 수식에 들어갈 때는 이름 타이틀은 빼주고 나서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영역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홈에 여기 조건부 서식 있죠? 조건부 서식을 클릭해서 세규칙 그 다음에 수식 있죠? 수식 그 다음 밑에 클릭하시고 는 하시고 여기 클릭하시고 B 있을 F4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누르시고 옆에 C 셀 클릭하시고 F4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달러 앞에만 붙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하 표시하고 아까 170이었나요? 170
일 경우에 서식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채우기 이렇게 색을 넣으시고 확인 됐죠, 그죠? 이런 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30,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39번을 보시면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정 규칙에 만족하는 셀에만 셀 서식을 지정하는 것이 조건부 서식이죠. 2번 셀의 값이 변경되면 값에 따라 조건부 서식의 결과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3번 홈, 스타일,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을 선택하여 실행하는 것이죠. 다음에 4번이 틀렸네요. 수식이 적용된 서식은 절대 참조로 아니라 아까 뭡니까? 혼합 참조로 한다는 뜻입니다. 혼합 참조라는 건 바로 위의 문제, 이게 혼합 참조예요. 지금 는하고 달러, 비, 이 이런 식으로 달러가 앞에만 붙여야 되죠? 이런 것이 혼합 참조라는 뜻입니다. 절대 참조라는 것은 이거 3번에 위에 거 이것은 절대 참조라는 뜻이에요. 절대 참조하면 셀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혼합 참 조건부 서식은 혼합 참조를 하는데 앞에만 달라 붙는다.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고, 다음에 40번 마지막 문제 볼까요? 다음 중 홍길동 성적표에서 컴퓨터 과목들의 점수 변동에 따른 전체 평균 점수의 변화 과정을 구할 때 사용할 도구로 적절한 것은 어떤 값이 어떻게 변할 때, 즉 어떤 값이 어떻게 쭈루루루 바뀔 때 그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2번 데이터표입니다. 표에다 홍길동의 값이 이렇게 바뀔 때, 또 이렇게 바뀔 때 값을 자동으로 쭈루루 바뀌어주게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데이터표 기능입니다. 정답 2번.